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 26분입니다. 미국은 어젯밤에 다양한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운데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 마감했지만 이제 제가 임의적인 판단으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어떤 단기 낙폭과대 우려 이런 게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추가로 뭐 하락하기든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그 와중에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어제 영국, 캐나다 CPI 발표됐는데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긴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그 와중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인정을 하면서 좀 시장 분위기가 그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악재가 있긴 있는데 악재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미국 증시는 좀 지금 혼조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혼조한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혼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는 세상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 좋았어요. 오늘 아시아는요. 한국이 유달리 안 좋은 거죠. 그죠? 오늘 이런 얘기를 좀 그래서 해볼까 하는데, 지금 요즘에 안 그래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하고 타이완이 유독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증시가 여기 보시면요. 그죠? 지금 일본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상한 그 작은 신흥국들까지 해서 다 플러스 마감인데 유독 한국과 대만만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죠? 요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엔 반도체 지수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타이완 증시 상황 먼저 보시면은 타이완 지수가 이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그죠? 코스피하고 비스무리하죠. 반등 못하고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요. 네. 타이완하고 한국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TSMC, 삼성전자, 반도체란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한국 증시와 대만 증시가 박살나는 이유가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긴축 우려 이런 것도 물론 한국과 대만에 작용을 하겠죠. 근데 오늘같이 이런 상황들 보시면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선방하는데 한국과 대만이 1%씩 하락한다는 건 그죠? 이러면은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한다고 하기는 좀 서운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반도체 약세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와중에 계속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는 좀 계속 변함이 없죠. 그죠? 단기 낙폭과대이긴 한데 반등이 안 올라오네.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매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기다려 보시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1% 넘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어제 하락을 전부 다 되돌렸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 뭐 딱히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중국 증시는 당국이 발표한 다양한 소비 촉진책에 따른 회복 기대감에 일제히 반등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국무원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리커창 총재의 뭐 회의를 열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그래서 위험했던 자리를, 위기를 좀 잘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지지선을 다시 한번 재차 테스트했다라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제 붕괴시켰던 자리 다시 회복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일단 볼 근거는 다시 없어졌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오히려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양봉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더 오르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더 가려면 어딜 넘어가야 될까요? 여기 어딘가 저항, 일주일간 쌓아놓은 저항을 넘어가야 이걸 이제 대세상승은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겠죠. 예. 이 정도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눈치만 보는 것 같고요. 뭐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이 혼조하다, 그죠? 미국이 혼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단기 낙폭과대 우려가 있는 자리에서 반등할지 말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혼란하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혼란하면은 안 하면 됩니다. 명확하게 뭔가 보이고 자신이 있다 하면 움직이면 되는데, 안 보이면은 안 움직여야죠. 그죠? 안 보이는데도 움직이고 저 시세를 반드시 취할 거야라는 욕심만 갖고 움직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그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하겠죠. 예. 요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가 아니고 이제 저기
조금 전에 그 유로존에서 PMI 제조업 지표죠. PMI들이 일부 좀 발표가 되긴 했는데 PMI들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프랑스부터 봅시다. 프랑스 제조업 지표 뭐 54가 예상치고 56이 예상치인데 51, 52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PMI들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안 좋게 나왔고요. 유로존 전체를 봐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쇼킹했어요. 이 정도면 쇼킹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일단 증시는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요.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냐 그런 거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도 좀 우리가 한 번씩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심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PMI라는 지표는 50이 베이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50보다 아래로 나와야 이 경기 둔화하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50 넘어가니까 그럭저럭 순항 중이다. 다만 가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니까 아직까지 여기다 대고 제가 뭐 뭐라 큰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요게 쇼크가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좀 그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했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도 파월의장이 그 의회에 불려가서 뭔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 이미 했기 때문에 딱히 뭐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뭐라고 하나 우리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있고요. 고용지표 나오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나오는데 뭐 그다지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 지표들이 오늘 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나 더 나오네요. 저기 미국장 마감할 때쯤에 그 연준에서 하는 은행권들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좀 재밌게 관심있게 볼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요거 관련된 부분은 내일 아침에 결과 나오면은 뭐 한번 이야기해보던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좋게 나오면 분위기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요런 점들 좀 오늘 밤에 보셔야 될 점들입니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역대급 거래량이 일단 나왔습니다. 선물에서요. 지난 1년간 가까이를 한국 증시를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최대가 여기 1월 27일 날 51만 8천이었죠. 51만 8천 선물이요. 근데 오늘 51만 3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 솔직히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락을 보는 하락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하락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물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잘 빠지고 있어서 제가 할 말은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불안하긴 불안해요. 계속 뭐가 불안하냐, 이렇게 잘 가는 건 좋은데 이러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급반등도 엄청 세게 올라와 갖고 또 한 번 또 심리적으로 또 충격을 주긴 하겠구나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하여튼 걱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자체는 많이 안 빠졌는데 기존에 빠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 빠져도 좀 충격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거래량 많이 나오는 하락하는 날 이런 자리가 오히려 이 바닥이었다는 거를 여러 군데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하여튼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 제가 여기다 대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전 지금 반등할지 아니면 또 폭락할지 모릅니다. 전 모르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반등이 나오면 그거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자고요. 아니면 폭락을 하면 폭락한 이후에 대응을 하자고요.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좀 애매합니다. 대응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네. 하여튼 뭐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기존 하락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그죠? 이런 거 연습해보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이야기만 드리고, 하여튼 너무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풋옵션 개인들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 증시가 잘 하락하고 있는데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으로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타면서 잘 하락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서 거래량이라든가 옵션 수급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좀 부담으로 좀 다가오긴 합니다. 하락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느 정도 충전도 하고 충전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계속 방전만 시키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계속 방전만 시키다 끝까지 방전시키다가 반등 올라오면 정말 세게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그죠? 어쩌면 이런 상황이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간 뭐 그런 생각들 좀 해봤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할 거 없을 거고 계속 애매한 상황 지속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심증적으로는 만약에 저 같으면 굳이 제가 뭐 반등에 베팅을 한다면은 심증적으로 오늘 정도 다시 한번 뭐 삼성전자를 사든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식을 매수하고 오늘 반등에 베팅하고 이런 건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냥 이제 막연한 심증으로는 저 같으면 오늘 정도, 만약 내가 지수 반등에 베팅을 해보고 싶다면 오늘 종가 정도에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근데 그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이야기고 안 하는 게 좋다고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런 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이런 게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인데 어떻게 대형주가 좋을 수 있고 코스피가 반등을 하겠어요. 그죠? 중장기적으로는 이 분위기가 한국이 좋을 수가 없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나서 우리가 반등에 베팅한다, 그죠? 그거 좀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아직 눈에 띄는 오버슈팅, 변동성 확대 이런 게 보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점들이 한국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많이 작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그죠? 일단 뭐 이야기 얼추 다 끝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불안해요. 언제든 반등 올라와도 이상할 것 같진 않은데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꼬꾸라지니까, 하여튼간 좀 전에 제가 대만하고 한국 증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에는 뭐 긴축이나 이런 이슈도 좋은데, 반도체 지수, 한국 증시 반등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지수를 좀 열심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요.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밤에 지지력 테스트 해야 되겠죠? 3710, 그죠? 계속 이 자리에요. 그리고 어딘가를 넘어가야지 이제 탄력적으로 어딘가를 넘어가야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3830 정도 되는 자리, 여기를 넘어가야 3900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점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은 좀 더 단순합니다. 나스닥은 그냥 박스권이죠. 11,780과 그리고 11,25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단 미국 증시는 그래도 반등을 좀 시도할 것 같긴 해요. 이 빅스 지수 이런 걸로 봐도 일단 위쪽에 33.4에다가 워낙 많이 저항을 좀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봐도 솔직히 증시가 바로 뭐 계속 하락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최소 일단 하락은 멈추고 옆으로 기든가 아니면 탄력적인 반등을 하던가 그런 게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특별한 거, 그죠? 이 달러 조정 중이고, 상승 중 조정 중이고,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 중 조정 중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금리를 보셔야 되는 자리는 여기, 그죠?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지지력 테스트. 지금은 깼지만 종가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 싸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원자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보시면 지지력 테스트 할 게 좀 몇 개 있긴 하죠. 원자재 같은 경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 104달러 부근에 지지력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기 구리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의미있게 중요한 넥라인을 붕괴시켜서 드디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생각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하는 거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영향으로 급락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그 하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 우려 이러니까 원자재 수요 둔화 이렇게 연결돼서 하락하는 점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애매하다라고 보는 게, 보시다시피 이런 구리 같은 이런 것들은 이번에 중요한 넥라인을 깨면서 아예 하락 추세로 이제 시작이 되어 버렸고요. 그 와중에 유가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우상향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영향을 아무튼 주고받긴 할 겁니다. 원자재 그 대장이 국제유가인데, 아무래도 이 국제유가가 살아있는 한 원자재들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아무튼 아직까지 뭐 어떤 구체적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아무튼 뭔가 원자재들 베팅하실 분들은 좀 각기 대응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국제유가 오르는데 왜 구리값이 안 올라 이러면서 구리값 상승에다 베팅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구리는 구리고 국제유가는 국제유가고, 이런 식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죠? 구리가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되면서 하락 추세, 뭔가 어쨌든 세계 경제에 대한 실물 경제가 침체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여튼 중간에 기침도 나고 좀 말도 꼬여갖고 NG가 좀 몇 번 났었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